저는 과학을 합니다만 과학도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이 국가의 발전이나 기술 이전에 사람이 누리고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수락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맡으면서 그 호기심에 좀 약간 공부를 했어요. 영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뭐 어느 정도 흥미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주로 제 얘기는 이제 사이언스 픽션과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이 뭔지 저도 찾아봤습니다. 얼터너티브 리얼리티. 영화에 반감 가지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 얼터너티브 리얼리티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모든 영화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아시모프는 약간 더 길지만 조금 더 좀 정제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The Reaction of Human Beings to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이렇게. 그럼 중요한 게 결국 SF가 되려면 뒤에 Science and Technology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뭔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려면 결국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과학이 나오고 자꾸 발전을 하는데,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결국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새롭게 하나, 이거를 보는 게 결국 이 SF가 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저 SF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말을 해요. 공상과학이라고. 근데 저는 이 기회에 이런 걸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 자, 일단 첫 번째, 저 공상과학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일단 그게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저걸 만들 때 사이언스 픽션 앤 판타지라는 말을 공상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SF는 공상이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공상하지 마라부터 해가지고, 그런 공상이 나니까 너가 이 모양 이 꼴이지 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을, 용어가 문화라는 거에서는 용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좀 생각해서 과학상상이라는 식으로 이름을 좀 잘 바꿔서 불러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릴 주제를 미리 이렇게 던지고 간다면은 그 아랫줄에 있죠. 그래서 사실 SF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 그런 SF에서 나왔던 많은 개념들이 이게 왜 흥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 작가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내다 버린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런 것들 주워다가 잘 건져보면 재밌는 게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과학자들이 영화를 보다가도 그 영화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들이 만들었던 그런 생각들이 저거 진짜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가져가서 연구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해요. 과학자니까 과학자 입장에서 투명인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저기 적어놨어요. 춥다. 옷을 못 입고 다니니까 투명해지려면 출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프리카에나 가서 해야 될 일이지 한국 같은 데서 할 짓이 아닙니다, 저게. 두 번째, 궁금증이 많이 생겨요. 자, 그럼 투명한 사람이 투명을 해줬어. 약을 먹고. 저기 지금. 그럼 투명해진 다음에 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되죠. 그 다음에 사실 모든 투명인간,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영화가 풀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다 투명해지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눈까지 투명해지면, 눈이 뭘 본다라고 하는 거는 눈이 지나가던 빛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 거기가 좀 안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은 앞을 어떻게 보고 다녀야겠죠? 지금까지 그 투명인간 영화를 많이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무도 제시를 안 했습니다. 약간 더 연구를 해봤어요. 진짜로 투명인간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원작에 나온 대로 약을 먹으면 된다. 심지어는 우리 그 오래된 그 의학서 동의보감에도 보면 저렇게 하면 투명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과연 저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걸 하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그걸 진짜로 진지하게 한번 투명인간이 되보려고 노력을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그걸 의외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런 쪽의 결과를 보면 우리 조직을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하려면 우리 조직이 왜 불투명한가부터 연구를 해야죠. 근데 대부분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빛이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고, 그건 우리 몸에 있는 그 단백질이나 지방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성질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바꾸면 된다. 그래서 최근에 저렇게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소개된 대로 뇌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쥐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심지어는 저 뇌가 작동하게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어디다 쓰려고 뇌 연구하는데 뇌가 잘 보이면 도움이 된답니다. 어디가 작동하고 뭐 이런 걸 도움이 되나 봐요. 실제로 저렇게 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생각했던 게 우리 과학에서도 진짜 연구 주제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번에 약간 더 이제 많은 영화에 나왔던 걸 이제 한번 얘기해보고요. 이게 이제 어느 SF 영화마다 많이 나와요. 공간 이동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꿈이죠. 저는 근무지는 한양대 서울에 있고 지금 과천이어서 퇴근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한 번에 가는 수 없나 그런 거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고민을 영화에서는 너무 쉽게 해결을 해줘요. 저런 장치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띡 들어가면 띡 나가는 거죠. 저게 진짜로 가능하냐? 이게. 근데 저런 그 가능한 걸 시도해본 영화 중에 이제 저런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저런 거예요. 사람을 직접 빨리 보내려면 힘들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에 대한 정보만 일단 보내자. 사람 몸으로부터 정보를 추출을 해요. 그럼 우리가 정보는 빛의 속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쪽 편에 가서 그럼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만들어요. 그럼 이동한 거죠. 여기 얘기하면 내 정보를 받아서 저쪽으로 빛의 속도로 보내서 그쪽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 저게 실현이 되려면 정보를 뽑고 다시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데 그 시간만 단축하면 됩니다. 네,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속도를 물질을 직접 보낸다라는 건 과학에서도 참 생각하기 힘들어요. 근데 다시 이제 복원하고 하는 것도 하는데 저게 생각보다 고도의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복사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복사라는 게 종이를 딱 넣으면 복사기가 딱 나와요. 그러면 뭐 진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복사본이 진본과 똑같네 라고 하는데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라는 건 그 종이 위에 적혀 있는 그 글자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진짜로 복사를 하려면 종이도 똑같아야지. 사용한 잉크도 똑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복사를 했다, 이동을 시켰다라고 할 때는 그거의 정보의 레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보까지 내가 복제해서 가져가느냐. 근데 예를 들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할 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똑같으면 똑같은 거냐?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레벨까지 똑같아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러면은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우주에 나이 되도록 보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특징을 잡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심지어는 이제 생명체, 복제 뭐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저런 영화에서 던진 저런 간단한 문제 속에도 과학이나 철학이 다뤄야 될 심오한 문제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공간이동만큼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꿈꾸는 게 시간여행이에요. 옛날로 가보면 어떨까?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이런 건데 자세한 설명 생략하고 현대 과학이 제시한 답이 뭔지부터 얘기할게요. 현재 과학은 이건 이제 특수상대성을 우리가 이제 답이 맞다라는 걸 아니까 거기에 따르면 남의 미래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는 볼 수 없습니다. 그 과거는 못 봅니다. 과거로 갈 수는 없어요. 과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가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등등이 있는데 뭐 이걸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제 시간 여행 하면은 참 좋은데 근본적으로 시간 여행은 많은 과학자들에게 이게 쉽게 못 받아들이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원인과 결과의 문제예요. 왜냐면 내가 미래로 가서 예를 들면 저기 영화에 나온 터미네이터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에 살던 내가 그때 자기네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를 바꿔보려고 과거로 오잖아요. 그럼 그 과거에 와가지고 진짜로 바꿨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옛날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 뭐 장가를 못 가게 한다든지 그럼 나는 안 태어나야 돼요.
근데 이거 과학자가 못 받아들이죠. 이제 그런 일이 진짜로 있고요. 예. 근데 영화는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만들면 됩니다. 재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수없이 많이 했어요. 많이 사용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에도 많이 다뤘던, 그냥 이건 재미담아 하는데, 초능력 인간되기. 초능력 인간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저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고민을 하느냐 가지고 많은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초능력이 뭐가 초능력이냐? 예를 들어 아까 나온 대로 투명해지는 게 초능력이 생기는 거냐. 근데 초창기에 나온, 저기 나온 배트맨이나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을 보면 주로 초능력이라는 게 이상한 능력이에요. 주로 주먹질하고 또 좀 붙어 다니고 힘세고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초능력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시대가 가니까 초능력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그 루시라는 영화를 봤더니 드디어 이제 초능력은 머리 잘 쓰는 놈이 초능력이다 라는 식의 그런 이제 관점을 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영화를 봤더니, 그러니까 결국 그 영화가 되려면 이 초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은 그 영화가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초능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또 어느 면으로 인간이어야 이 영화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죠? 슈퍼맨은 힘은 무지하게 센데 내가 보기에 그 감성이 사람이에요. 좀 곤란해요, 이러면. 사실은.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인데, 사실 저렇게 저기 그 초능력자들 쭉 나타났는데, 저 중에 이제 스파이더맨하고 이 헐크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이제 시대 상황을 타는 겁니다. 그럼 저 시절 저런 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던 시절에 그때 당시 과학의 최대 문제가 뭐였냐면 핵무기였어요. 그럼 핵방사능 뭐 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떠냐를 막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걱정을 해야 돼요. 이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물질 그 방사능 때문에 생겨난 이상한 인간들이 스파이더맨이나 헐크죠. 예. 그래서 뭐 저런 것들을 영화로 막 만들고 했는데,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방사능을 쬐서 운 좋게도 저렇게 초능력까지 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 반대로 되죠. 무능력자가 돼서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 여기 초능력자 중에도 이렇게 그 스파이더맨 보면 굉장히 그 불쌍한 초능력자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 능력이 조금 충분해야 되는데 능력이 좀 부족하면 스파이더맨이나 저기 나온 헐크 같이 그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그 TV 시리즈로 만든 헐크를 봤는데, 그때 항상 헐크를 보면서 가졌던 궁금증이 그거였어요. 이게 몸이 막 커지면은 그 왜 상의는 다 찢어지는데 하의는 안 찢어지나 이런 거 궁금해하고, 슈퍼맨 보면은 왜 쟤는 바지 위에 빤스를 입었지? 뭐 이런 거 궁금해하고 저도 이게 살았었어요. 근데 사실 이 영화 속에서 다루는 과학도 보면, 그래서 결국은 그 시절에 과학을 뭐가 했나에 따라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처음에 초능력 인간, 그 다음에 시간여행 공간이동 이런 거 막 그 20세기 초에 다 나왔던 것들이 50년대에 오면은 뭐 핵무기 나오고 핵이 중요해지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것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 60년대 와서 우주 전쟁, 우주 개발 시대가 오니까 또 우주 영화가 막 나와요. 우주 탐험하고. 예, 그 다음에 뭐 70년대 컴퓨터 나왔으니까 또 컴퓨터 영화 쫙 나오고. 그런 걸 하려면 결국 이게 우리가 영화를 재미있게 보려 그래도 그 시절에, 우리 시절에 과연 과학을 뭘 하고 있나를 조금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새 생명공학 많이 하고 뇌과학 많이 하니까 이제 저런 쪽에 영화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현재 아직 이용되지 않은 거, 요새 과학기술계에서는 나노기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아직 저런 거 가지고 영화 만드시는 분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뭘 가지고 읽어야 될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미세 세계로 들어가는 영화가 되겠죠. 지금까지 뭐 과학 얘기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 과학이 영화에 쓰이면 이게 이제 재미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에 많은 영화에 보면 그게 꼭 SF 영화가 아니더라도 과학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과학이 이미 제대로 잘 확립된 과학이냐,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있는 과학이냐에 따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거고 저처럼 과학자가 받아들이는 것도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영화의 재미라는 게 그럼 진짜로 제대로 된 과학을 써야 재미있냐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제 경험으로도. 저도 슈퍼맨 보면 즐거워합니다. 따지고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하고 하는데 결국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욕구를 충족하거나 뭐 이런 건데 그러면 공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공감을 얻어내는 데는 뭔가 어느 정도는 좀 사실에 근거하고 이래야만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런 말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 상상을 하더라도 거기에 완성도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냐. 그게 꼭 엄밀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자, 그 영화 속에 저런 과학적 오류들이 많이 있는데 오류가 하나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무리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영화에 보면 우리 인류의 조상이 외계인이라고 던져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영화를 만듭니다. 근데 사실 그런 영화를 만들려면 좀 더 생각을 해봐야죠. 사람만 설명하면 되냐? 우리 옆에 있던 침팬지나 이게 뭐 오랑우탄은 그럼 뭐냐? 버린 자식들이냐?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슈퍼맨 나와가지고 무지하게 힘쓰는데 도대체 걔는 에너지 어디서 얻느냐? 예? 근데 이런 것도 진지하게 고민하니까 저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그 아이언맨은 보니까 여기다 강력한 에너지원을 가슴에 달고 다니더라고요. 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달고 다니면 다른 이유로 죽습니다. 예.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그런 아이언맨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있잖아요. 내가 옷을 입으면 초능력자가 된다. 아, 이거는 진짜로 개발을 해요. 그러면 이게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예를 들면 불 나는데 큰 불이 났어요. 그럼 거기 구하러 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면 열에도 견디기 힘들죠. 그 다음에 이 힘을 써야 되는데 왜냐면 구조라는 게 대부분 힘쓰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개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장애인용을 위해서 개발된 건데 사람 몸에다 착착착 입혀서 그 사람이 의지대로는 움직이는데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작용하게 하는 거죠. 그럼 사람 하나 들고 나올 거 둘 들고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걸 개발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실제로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지는 않은 건데 저 슈퍼맨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보면 뭐 2000 몇백 년 하고 나와요. 그래서 과학이 굉장히 발전해 있죠. 더군다나 슈퍼맨은 저 멀리 외계의 별에서 왔어요. 엄청난 선진 그 과학 기술을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적하고 거기서 같이 온 친구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뭘로 싸우느냐? 주먹질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첨단으로 갔는데 싸움의 방식은 그냥 주먹질.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국 영화라는 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줘야 되는데 싸운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단순한 내가 아는 거 주먹질하고 주먹질에서 조금 더 나가면 칼질하죠 이제. 그래서 보면 그 스타워즈에도 보면 그 첨단의 시대에 칼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요새 전쟁터 나가면 아무도 칼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안 따라가는 걸 보면 아 이게 여전히 사람들에게 익숙한 거는 주먹 다짐하고 그냥 칼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그렇게 만드는데 사실은 불만이죠. 근데 그럼 그런 그 좋은 재료 가지고 계속 싸우면 과연 죽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서 죽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저 영화 만든 사람이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야 된다고. 실제로 저희는 어떻게 죽을까요? 이게 나를 굉장히 허탈하고 심지어 화까지 나게 했어요. 목이 졸려 죽더라고요. 이게 이 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고민은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상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 저는 과학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영화를 보면은 비록 그 잘못된 그 과학적 사실 위에 있더라도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진짜 디테일까지 좀 잘 맞도록 했는가 그러면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영화 이렇게 리스트를 쭉 보았는데 저 위리에 올라가 있는 저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지만 사실 저 작품이 저렇게 평가를 받는 데는 저 영화를 만들 때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서 나사도 찾아가고 뭐 내셔널 랩들도 찾아가고 수많은 과학자들 인터뷰하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그 당시로서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성 그리고 진짜로 미래가 이럴 것 같다. 그리고 저게 이제 그때 당시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넘어갔어요. 상상이. 저기 보면 2001년이잖아요. 2001년에 저기는 저 영화에 나오는 컴퓨터는 감정도 느끼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2001년이 벌써 10년도 더 지났죠. 네,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학자로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한국 사람들 생각외로 과학의 전통이 없거든요. 과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유구한 것 같아요. 옛날 역사서에도 음주 가무에는 이렇게 능했다고 하는데 진지하게 과학을 했다는 얘기가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네.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결국 영화도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 모든 문화라는 게 저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학을 하는 문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진지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 애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보면 뭐 과학은 초등학교 때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걸로 끝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좀 부족한 면 중에 이제 결국 도전 정신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다 걸려 있지 않나. 우리나라에선 남들과 다른 거를 하면은 혼나요. 남들 하는 대로 해라 그러지. 근데 남들과 다르게 해라라고 자꾸 가르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저도 이게 남들 따라 공부를 좀 해보니까 SF 영화 같은 게 이게 성공하려면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그걸 영화로 완성해내는 기술 그 다음에 그거 봐줄 관객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보기에 일단 저 관객부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좀 과학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려면 결국 모두가 사람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를 일상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서는 저런 SF 영화가 성공을 하는 게 일반인들도 의외로 그 과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 개발에도 관심이 있고 심지어 그 무슨 촉근 이론 같은 책이 황당하게 잘 팔려요. 여러분들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 이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뭐 교육이나 그렇지 문화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상상을 자꾸 하게. 그래서 저기 제가 그냥 재미삼아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수업 시간에 저런 걸 숙제로 한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030년에 우리가 뭘 하고 살 거냐. 인간들은 뭘 고민하고 살 거냐. 그죠?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융합이 되는 거는 결국 과학뿐만 아니라 뭐 다른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기술, 과학, 인문, 철학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다 공통점으로 이게 결국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걸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